첫 번째 떡밥은 혁명군대 신의 기사단입니다. 1054화에서 쿠로마 텐세이의 대사로 처음 언급된 존재 신의 기사단. 신의 기사단은 천룡인을 심판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무, 오로성, 그 다음 집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더 나아가 원피스 세계관에서 신은 천룡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들보다 더 위에 이무가 있기 때문에 신의 기사단은 신 이무의 친위대라 볼 수 있겠죠. 현재 세계정부에는 세계정부의 최대 전력 해군, 세계정부의 걸림돌이 되는 인물에 대한 암살, 그리고 음지에서 세계정부의 지시를 철저히 수행하는 CP 등 세계정부를 위해 양지 음지에서 활동하는 두 집단이 있는 만큼 사실상 신의 기사단은 크게 움직일 일이 없습니다. 분명한 건 신의 기사단이 와노쿠니가 끝나고 최종막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밝혀진 집단이었는데, 이는 신의 기사단이 얼마나 베일에 쌓여있던 집단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물론 브록은 신의 기사단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사우로 역시 신의 기사단을 본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사우로가 로빈과 초파에게 숨어서 싸우지 말라고 한 이유는 신의 기사단은 불사신으로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신의 기사단이 아예 움직이지 않고 있던 건 아니었던 걸로 보이죠. 다시 말해 신의 기사단의 존재와 그들의 힘을 알고 있는 자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드래곤은 천룡인을 직접적으로 위험에 빠뜨릴 때 신의 기사단이 직접 움직일 거라고 했습니다. 즉 세계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있을 때는 신의 기사단이 직접 나섰고, 이때 사람들이 신의 기사단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혁명군입니다. 1083화 속 이반코프는 세계 각지에서 정부의 운반선을 습격해 마리주아로 가는 물자의 흐름을 막는 굴량공세 작전을 펼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보가 혁명군에 잠입한 이유 중 하나는 식량고 파괴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혁명군은 마리주아의 식량고를 직접 파괴, 그리고 각지에서 정부의 운반선을 습격을 동시다발적으로 하여 굴량공세를 펼쳤다는 겁니다. 즉 굴량공세 작전은 예전부터 철저히 계획된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전이 성공하고 드래곤은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걸 잠자코 버틸 상대가 아니다. 신의 기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싸움은 그때부터다. 이처럼 드래곤은 이 작전을 수행하기 전부터 신의 기사단이 움직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드래곤이 신의 기사단과 전면전도 불사할 것을 계획하며 이 작전을 수행한 이유는 드래곤은 불사인 신의 기사단을 공격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현재 엘바프에 군코와 함께 온 샴록은 마리주아의 심각한 상황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상황은 드래곤이 말한 신의 기사단이 움직이게 만들 굴량공세 작전이겠죠. 즉 불사의 몸을 가진 샴록은 혁명군과 전면전을 펼칠 것입니다. 다만 유일하게 오로성의 불사 능력을 해제시킨 패기, 조이보이의 패기를 사용해 드래곤은 샴록을 상대할 거라는 거죠. 다음 떡밥은 로빈의 눈입니다. 최근 풀버전 분석에서 말했던 것처럼 로빈의 눈이 이상해졌습니다. 로빈의 눈은 이무의 눈과 매우 비슷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이무와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몇 명 있다는 겁니다. 이는 매의 눈 미오크, 캐번디시의 또 다른 인격 하쿠바, 조이보이의 동료 즈니샤, 그리고 젖은 머리 카리브까지. 도대체 이무와 같은 눈을 한 이들 눈의 비밀은 무엇인 걸까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무, 즈니샤 등과 똑같이 생긴 미오크의 눈이 매의 눈으로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매의 눈은 매같이 눈썰미가 날카로운 인물에게 붙는 별명입니다. 즉 견문색에 가장 어울리는 이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무 미오크의 눈은 무장색이 영구적으로 담겨 만들어진 흑도처럼 영구적으로 견문색이 눈에 담긴 게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혹자들은 로저, 루피, 샹크스 등 역대급 인물들도 미오크 같은 눈이 아닌데 어떻게 카리브나 로빈이 먼저 견문색을 각성할 수 있냐, 그리고 견문색 각성은 미래를 보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견문색의 특징입니다. 사실 견문색은 어떤 패기보다 타고난 재능의 영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피스 필름 레드에서 우섭과 야손만이 견문색을 통해 서로 분리된 두 세계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당시 9살의 아이사 같은 경우는 섬 전역의 기척을 감지하는 타고난 견문색을 보여주기도 하였죠. 또한 현재 만물의 소리를 듣는 능력 역시 견문색으로 추정되는데,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로저, 루피, 오뎅, 모모노스케 뿐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이 능력은 견문색을 수행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하늘섬의 아이사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견문색으로 사람의 감정을 읽었습니다.
다만 역대급 재능의 견문색 감정까지 읽은 아이사가 미래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루피는 각성을 통해 미래를 읽는 견문색을 가졌습니다. 다만 미래를 읽을 수 없는 것처럼 말한 레일리보다 루피의 견문색이 훨씬 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즉, 메이눈은 미래를 보는 견문색의 각성과는 또 다른 견문색의 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로비는 순간적인 분노로 남들과는 다른 견문색의 속성이 발동되며 눈이 이무처럼 미호크처럼 변한 게 아닐까라는 거죠. 검에 무장색이 담겨 흑도로 변한 것처럼 말이죠. 참고로 미호크, 이무, 지니시아의 눈은 역대급 재능으로 영구 견문색이 눈에 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설을 주장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조로입니다. 저는 조로 눈의 비밀이 미호크의 매의 눈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이제 영상을 끄셔도 괜찮습니다. 조로의 미래 상대 시류는 투명 열매를 먹은 검은섬의 적단의 시류입니다. 그런데 조로와 투명 열매를 먹은 시류의 대결에는 분명히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견문색이죠. 물론 여기서 혹자들은 의문을 제시할 겁니다. 투명 열매가 의미가 있냐? 누구나 견문색만 있으면 실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투명 열매는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문을 제시하겠죠. 하지만 투명 열매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능력이 아닙니다. 정상결전이 끝나고 도플라밍고가 모리아를 죽이려고 했을 때 도플라밍고는 모리아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투명 열매의 선대주인 압살롬이 모리아를 투명하게 만들고 도망쳤기 때문이죠. 또한 상대는 제르마의 능력으로 투명해져 모모를 구출했습니다. 다만 모모를 데리고 있던 킹과 킹은 상대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죠. 이로써 알 수 있는 건 견문색의 설정을 발동시켜야 되는 거지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팩이 역시 소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즉, 그냥 눈과 견문색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과 투명 능력 사용자를 상대로 견문색으로만 상대를 하는 건 체력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힘들다는 겁니다. 다시 들어와 조로가 투명해진 시류를 상대한다면 강한 견문색이 필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시류의 이명입니다. 시류의 이명은 비의 시류입니다. 시류의 이명이 비의 시류인 이유는 비처럼 피할 수 없어서 비의 시류일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이 이명은 시류가 투명 열매를 먹기 전 이명이었습니다. 제 가설이 맞다면 시류는 능력이 없을 때도 그의 공격을 피할 수 없는 극한의 강자였고 이제 투명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시류의 공격은 진짜 피하기 힘들 거라는 거죠. 즉, 조로가 시류를 상대하려면 그냥 견문색만 있다고 상대하기 힘든 상대일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다스미 매의눈 미호크의 제자 조로의 매치업을 누가 봐도 투명 열매를 먹은 시류로 뒀다는 건 조로 눈의 비밀이 견문색이라는 걸 힌트로 줬던 거 아니었을까요? 과연 이무의 눈, 미호크의 눈, 로빈의 눈, 조로의 눈,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